MZ세대인 저에게 전쟁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혹은 아프리카 내전 등 비교적 우리나라와는 동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질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러시아라는 우리나라 근방에 열강이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은 이전의 전쟁보다 좀 더 피부에 와닿는 느낌입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근방에 러시아의 정규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한국 기준 24일 지상군이 대대적으로 국경을 넘으면서 정규전이 시작되었죠. 그러나 대대적인 지상군 투입 며칠 전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바로 러시아의 특수부대 리틀 그린맨입니다. 리틀 그린맨은 러시아의 특수부대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히 베일에 쌓인 부대로 초록색 계열의 전투복을 착용하였으나 계급이나 부대 마크가 없는 상태로 무장하였으며, 2014년 앞서 벌어졌던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당시 선봉에 섰던 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다시 돈바스 지역에 포착됨으로써 우리나라의 특수부대, 특전사가 선봉으로 침투하여 주요 목표물을 타격하거나 점거하듯이 러시아가 특수전을 시작으로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고, 이어 실제로 정규전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리틀 그린맨이 투입되었던 것이 100% 확실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의 주요 시설, 예를 들어 공항이나 항만 등에 대한 정찰 및 점거와 같은 특수전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함께 그들의 등장만으로도 전운이 감도는 상황이었습니다. 리틀 그린맨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크림반도 전쟁 당시 최초에는 그들의 국적도 소속도 알 수 없었으며, 러시아 역시 그들이 자국 부대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었으나 이후 몇몇 부대원들에 의해 그들이 러시아군이라는 정보가 새어나왔고, 푸틴 대통령 역시 크림반도 병합 후 뒤늦게 자국의 특수부대임을 인정했었습니다. 현재도 그들이 정확히 어떤 부대인지 알 수 없지만 러시아의 대표적인 특수부대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러시아의 특수부대를 간단히 알아보면 특별한 목적의 군대들이라는 뜻의 스페치나츠라는 명칭으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스페치나츠란 명칭 하에 세부 소속에 따라 부대가 나누어지는데, 소련의 유명 첩보기관 KGB를 전신으로 두고 있는 연방보안국 FSB, 러시아 첩보기관의 양대 산맥 대외정보국 SVR, 대통령실 직속 국방부, 심지어 법무부까지 수많은 특수부대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몇 가지 부대를 간단히 알아보면, 첫 번째는 과거 푸틴 대통령이 소속되어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던 소련의 첩보기관인 KGB를 전신으로 하며, 현재 국내 첩보를 담당하는 FSB 소속의 스페치나츠 부대로 알파와 빈팸이 있습니다. 알파는 국내 대테러 작전에 특화된 부대로 200여 명 정도로 추정되는 소수 정예로 알려지고 있죠. 창설 초기에는 대테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특수공작에도 투입되었었으며, 동구권 국가의 장비는 물론 최근에는 서구권 장비로 무장하여 화기만 빼면 미군 특수부대와 구별이 어렵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707 부대와 같은 부대라고 할 수 있죠. 같은 FSB 소속의 빈펠은 좀 더 하드코어한 요임 납치 및 암살 등의 작전을 수행하며, 한 명의 빈펠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평균 5년 정도가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첩보를 담당하는 대외정보국 SVR 소속의 자슬론이 있는데, 러시아어로 장벽이란 뜻의 이들은 분쟁 지역이나 전쟁 중인 해외의 위험성이 큰 지역에서 러시아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경호 및 보안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해외 주재 외교관이 깽단에 의해 강도를 당하면 정체불명의 러시아어를 쓰는 떡대들이 나타나 쥐도새도 모르게 정리하고 사라지거나, 우크라이나로 망명한 체첸 지도부를 암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자슬론의 소행이라 유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통령실 직속부대 SOBR은 미국의 스왓, 대한민국의 경찰특공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마지막으로 러시아 국방부 소속의 특수작전군 SSO는 과거 총정보국 소속의 특수부대들이 현재는 대다수 특수작전국 예하로 예속되었는데, 이들이 우리나라의 특전사와 비슷한 형태의 부대로 과거 체첸 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활약한 부대입니다. 공산권 부대의 무자비한 이미지를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대이죠. 탈레반, 체첸 반군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하였다는 소문도 떠돌고 있는 부대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러시아의 특수부대들 중 하나, 혹은 이 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부대가 과거 2014년 크림반도에서 녹색 전투복에 부대 마크와 계급장이 없는 채로 출몰하였었고, 뒤이어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떨어졌듯이 2022년 현재 돈바스에 그들이 출몰함으로써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시도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시시각각 수도 키예프를 향하고 있는 정규군과 더불어 이 영상이 업로드되기도 전에 이미 우크라이나 대통령궁에 러시아 특수부대가 투입되는 건 아닌가 하는 예상도 하게 됩니다. 이미 전쟁이 발발된 현재 1차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이와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최근 방영을 시작한 강철부대 2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아 더욱더 궁금증이 증폭되는 부대, 바로 작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활약한 공군 특수부대 CCT이죠. 현재도 우크라이나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기에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지만 유사시 수송작전을 위해 이들이 다시금 투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라클 작전도 매우 위험한 작전으로 적진에 아무런 정보 없이 최우선적으로 투입되는 CCT의 위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동일한 작전이 펼쳐진다면 혼란한 상황 속에 서방권의 동맹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는 막강한 군사강국인 러시아의 우발적인 위협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을 상대하는 위협과는 전혀 다른 차원인 것이죠. 어떤 형태로든 군사적 무력 충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야 오대기 너 맨날 뭐 평양을 점거하느니 휴전선을 뚫고 올라가느니 전쟁광 아니었냐 하실 수 있는데, 저의 전제는 항상 유사시였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공격을 받았을 때 취해야 할 스탠스에 대한 이야기이며, 우리나라의 작계 역시 물론 최근엔 현대전의 양상에 따라 주적의 도발징후 포착 시 원점 선제 타격의 개념으로 발전이 되긴 하였지만, 기본적으로는 방어 후 재정비 뒤 반격인 점을 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발전된 작계도 주적의 우선적인 도발징후 포착이 전제되고 있죠. 언제든지 대규모 병력의 도움이 가능한 나토 국가들을 국경에 두고 있지만, 나토 회원국도 아니며 미군이 본토에 주둔을 하고 있지 않은 국가가 철저하게 공격당하는 작금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등 뒤에 바다를 두고 국경을 맞댄 곳은 공산권 열강들을 등 뒤에 업고 있는 주적분인 우리나라가 앞으로 생존을 위해 취해야 하는 스탠스가 과연 무엇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대기였습니다. 진군!